안녕하세요. 새내기를 위한 진로 로드맵 강의를 맡은 미래인재개발센터 박성희 선생님입니다. 음성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잠깐의 이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즐거운 선택, 부제목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학교와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그 선택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목차를 함께 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 그중 가장 처음 내용은 자기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자기 이해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미 참여한 직업 선호도 검사를 바탕으로 그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쉽게 안내해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무엇이고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혹시라도 자신의 검사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더 깊게 알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미래인재개발센터로 오십시오. 제가 개별적으로 자세한 해석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펼쳐질 4년에서 6년 정도의 대학 생활에 어떤 로드맵을 그려나가야 좋을지에 대한 팁을 드리는 내용으로 짧게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이 연구에 대해 이미 들은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960년부터 20년 동안 스롤리 블로토닉 연구소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1,500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의 동기에 따른 부의 축적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생 1,500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전체의 17%였으며 일단 돈을 벌고 나중에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83%였는데 20년 후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을 추적 조사했더니 전체 졸업생 중 1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1명 중 단 한 명만이 돈 벌려고 직업을 선택했던 집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쫓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쫓았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이겠죠. 물론 부자가 된다는 게 반드시 성공은 아닙니다. 다만 흔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눈에 보여지는 기준을 부자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한 경우 성공의 확률은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이해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진로 설정은 나에 대한 이해, 즉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탐색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나 자신과 주변의 평가나 피드백을 통해 알게 되는 또한 공신력 있는 다양한 심리 검사를 통해 나타난 나,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고르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건 저의 마인드맵입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자유분방한 성격, 진취적인 흥미 성향, 앞으로 경력 개발에 대한 고민,
또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생각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솔직하게 그려본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의외로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거나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어서 새내기인 여러분이 꼭 해봤으면 하는 활동입니다. 꼭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마인드맵을 그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면 너무 방대한 내용이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왼쪽에 보이듯이 내가 잘하는 것 또는 내 전공을 따로 떼어서 그려볼 수도 있고요. 오른쪽 화면처럼 나 자신을 각각의 항목으로 분리시켜 카테고리화해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게임을 좋아해서 모든 게임을 섭렵하고 있다면 게임을 넣고 마인드맵을 그려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근 가장 핫한 게임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게임을 왜 특별히 좋아하는지, 게임들 간의 차이가 나는 특징을 찾아보고 앞으로 출시될 예정인 게임을 어디서 탐색하고 찾아보는지, 또 게임 관련 커뮤니티는 무엇이 있는지 등 그려볼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내용들이 글로 적히면서 구체화되면 그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도 구체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 분석은 나를 탐구해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진로 선택에 있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정리해보고 또 내 주변의 환경을 기회와 위협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는 방법입니다. 우선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을 나열해보고 그에 따라 어떻게 기회를 잡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의 강점을 이용할지 또 나의 약점을 보완할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도식화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이 바로 여러분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활을 통해 어떤 전략하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스왓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계획 수립을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게 1, 2년 내로 뚝딱 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꾸준히 4, 5년을 해나가면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막연하고 어려워할 것 같아서 아주 쉬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아직 특별한 진로 목표가 없을 경우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수학 분석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아직은 너무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어슴풀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특별한 목표가 없다면 왼쪽 화면과 같이 수학 분석만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정해진 목표가 있다면 전략까지 함께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나의 꿈을 청소년 지도사로 잡는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컨텐츠 기획자로 잡는다면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래인재개발센터로 오십시오. 함께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워봅시다. 진로를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능, 적성, 지식, 성격, 흥미 외에도 여러분의 가치관, 환경, 신체적인 조건, 사회 변화 등 너무나도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시했던 워크넷 심리검사에는 흥미 외에도 가치관 검사, 적성 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검사들이 자기 이해의 바탕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흥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 중 잘 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할 때는 그 분야를 내가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회학자와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론을 보면 통계적으로 같은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흥미 패턴이 유사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과제로 했던 직업 선호도 검사가 바로 이런 흥미 유형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미국의 홀랜드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흥미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홀랜드의 직업 성격 유형 이론이고 현재 그 이론을 직업 선호도 흥미 유형 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미 유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개인의 흥미 특성과 직업 환경의 흥미 특성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개인의 흥미와 직업 환경의 흥미 특성이 서로 일치할 때 만족도와 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심리검사 결과 해석에 앞서 잠깐 여러분의 흥미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미를 육각형 형태로 그려서 각각 그 특징에 따라 현실형, 관습형, 진취형, 사회형, 예술형, 탐구형으로 표시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넣어보았습니다. 형용사로 나타낸 각 흥미 유형의 특징 중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딱 떨어지게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금씩 섞여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3개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과 흥미 활동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어느 유형에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3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로 전에 보았던 화면에서 선택한 유형과 비슷한 유형을 선택했나요? 아니면 조금씩 다른 유형을 선택했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검사 결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과는 어떤가요? 직업 선호도 검사 S형만 했다면 왼쪽의 결과표와 같은 내용이 나왔을 것이고 선호도 검사 L형을 참여했다면 아마도 3가지, 즉 대표 흥미 유형, 성격 5요인, 9개의 생활사, 구성 요인이 모두 정리되어 나온 결과지를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흥미 유형 해석 방법, 즉 왼쪽에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흥미 점수와 코드 이해하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점수입니다. 원점수가 큰 순서 2개가 우리의 대표 흥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큰 점수만을 보는 것보다는 그 외의 유형의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까 흥미 프로파일 중 우선순위 3개를 고르라고 했을 때 좀 분산되어 있어 고르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면 2번과 같은 분포의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딱 떨어지는 1개 또는 2개를 선택했다면 3번과 같은 점수 분포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육각형 크기 및 모형입니다. 육각형의 크기와 모양이 의미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1번과 같이 큰 육각형은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유형이 비교적 고르게 점수가 나타나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지 않고 포괄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방면에 흥미가 있어 굳이 한두 가지를 고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뚜렷한 흥미가 어느 분야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3번은 비교적 육각형이 크고 한쪽으로 뾰족해서 특정 분야에 뚜렷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흥미가 있고 없는 분야가 명확해서 진로 설정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 육각형을 볼까요? 육각형 모양이 다소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흥미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관심을 두거나 뚜렷한 관심 분야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의 육각형을 가졌다면 좀 더 적극적인 활동과 탐색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등 자기 이해가 부족한 경우 과거에 즐거웠거나 잘했다고 생각되는 경험들을 생각해보고 그와 유사한 활동을 찾아서 시도해보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는 흥미 유형별 특성에 대해 화면 가득 설명했는데요.
각각의 특성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형의 가장 큰 특징은 기계나 도구 이용에 흥미가 많다는 것입니다. 흔히 손재주가 있다는 평을 듣는다면 현실형의 가능성이 큽니다. 탐구형은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있는 상황을 못 견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궁금증을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입니다. 그게 학문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의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근조근 따져서 이론을 정립하고 결과를 알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술형은 반드시 예능, 즉 음악, 미술 이런 예술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 개방적이고 원리 원칙보다는 가능성에 더 관심이 있다면 예술형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형은 사람에 관심 있는 유형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에 더 큰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취형은 한마디로 기업 오너, CEO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론 불법적이란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에 몰입해서 성취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관습형은 한마디로 공무원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상했던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IT 관련 직종, 특히 개발, 프로그래밍과 같은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나 회계, 통계와 같이 숫자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이번엔 흥미 유형별 직업 추천을 휘리릭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지는 직업은 추천 직업이라기보다는 참고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 직업에 나와 있는 직업들을 구글링을 통해 찾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해보고 각각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라면 어떨지 한번 대입해보면서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루한 얘기들만 한 것 같아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과 1박 2일 캠핑을 간다고 가정하면 무엇을 맡으시겠습니까? 뭐가 비교적 나한테는 쉽게 여겨질까요? 자, 어떤 친구는 텐트 세우는 거, 난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초원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일,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흥미 특성별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자, 비용을 정산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흥미 유형에 혹시 C가 나왔나요? 또 오락이나 여행 코스, 촬영 같은 것을 담당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혹시 흥미 유형에 A가 나오진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그 직업 선호도 흥미 유형은 여러분의 어떤 흥미와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인 진로 로드맵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학 4년 동안 화면에 보이는 대략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업 또는 창업 등의 형태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로드맵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기 이해는 어느 순간에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갖게 되고 그 이해도가 점차 높아가면서 미래의 진로나 취업에 확신을 갖게 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자신이 조금씩 바뀌고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여러 직업들에 대한 탐색을 해야 합니다.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혹 또 그 직업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게 있지 않더라도 어떤 직업들이 있고 어떤 기관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하며 알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지 알지 못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는 것이 많아야 보이는 것도 많고 보이는 것이 많아야 최종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해와 직업의 이해에 대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진 방향에 맞춰서 적합한 기업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맞춤형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취업이나 또한 창업을 위해서는 그 산업이나 기업을 분석해보고 또한 거기에 적당한 서류들을 준비해보고 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골대를 정확히 보면 골을 넣을 확률이 높지만 어디에 골대가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만족스러운 미래를 향해 공을 차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성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직무를 선택하면서 그냥 막연히 4년 내내 토익 공부에 시간을 쏟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이 대학생활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탐색하면 좋을지 학년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솔직히 학년별로 할 일을 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표시했는데 대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 화면에서 보았던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입니다. 진로에 대한 여러 생각들과 다양한 정보 탐색, 전공 수업 외에 다양한 학교 내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활동, 평생 친구 또는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학점도 중요하지만 교내 외의 활동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기 위해서는 실패나 실수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질러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모두 다 해볼 수는 없지만 꼭 이 중에 5가지는 시도해보고 참여해보는 걸 목표로 삼고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찾으려고만 한다면 이런 활동들에 관한 정보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미래인재개발센터로 오십시오. 저와 함께 계획도 짜고 실행도 해볼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좀 막연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진로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해보고 싶거나 꼭 참여해보고 싶은 활동을 리스트로 만들어 본 후에 각 활동들을 언제쯤 실행하는 게 좋을지, 언제쯤 해보는 게 좋을지 목표를 잡고 시기에 맞게 칸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4년간의 대학생활 계획을 큼직큼직하게 작성해 보면서 지금 처음에 이 생각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얀 백지와 같은 가능성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해 봅시다. 선배, 친구들의 조언, 부모님, 교수님 등 주변의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러분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 본 적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잠깐 여러분의 버킷 리스트 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19학번 신입생 중 한 명이 작성했던 버킷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대학 생활 기간 동안 꼭 해보고 싶은 것을 10개에서 15개 정도 생각해서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또 그 해보고 싶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기한은 언제까지로 잡을지, 내게 있어 얼마나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소하게 지키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책상 앞에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붙여놓는 건 어떨까요? 꼭 학업이나 취업에 직접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30초 영상 만들어 보기, 1학년 1학기 생활을 20장의 사진에 담아 인생 앨범 만들기 등 여러분의 상상력 속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생각만이 아닌 구체화시키는 것에 이 버킷리스트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작이고 모든 가능성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빨리 뭔가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열심히
무엇인가에 빠져서 지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보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이제까지 미래인재 개발센터 박성희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